자, OTT 웨이브 악인 취재기 저희가 계속해서 JTBC 탐사팀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현우, 이 가해자 이현우. 와, 또 저희 이제 탐사팀에서 정말 많은 걸 취재를 했더라고요. 네, 이 악인 취재기 새로운 에피소드가 내일 공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현우의 지금까지는 공개가 안 됐던 발언들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일부를 사건 반장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현우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에 이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갑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로 폭행해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고요. 대법원에서까지 징역 20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현우는 수감된 상태일 때 구치소에 있을 때 피해자에게 출소하고 나면 보복하겠다 이런 발언을 일삼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무거운 징벌인데요.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얘는 진짜 정신 못 차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에서 무슨 일을 벌였냐면, 그러니까 구치소에 같이 있었던 구치소 동기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근데 유튜버에게 피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해서 자기가 너무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라고 호소를 한 2주 동안 끊임없이 날마다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억울하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 몇 대 안 때렸다. 몇 대 안 때리고 그중에 하이킥은 한 대밖에 없었다. 근데 정말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억울함을 전달해줘서 상해로 좀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가면 반드시 복수를 할 테니까 뒤통수 조심해라. 언제에서 죽을지 모른다. 이런 걸 방송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2주 동안 했다라는데, 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정말 싫습니다만, 이현우 저자에게 만약에 헤비급 격투기 선수가 하이치기 한 대 때리고 몇 대 때리면 자기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고 그랬어요. 체격 차이를 보세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 심지어 부산 구치소에 있을 때 다른 수용자에게 또 진짜 터무니없는 얘기를 계속했다고요. 네,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구치소에 이제 같이 있던 재소자, 같이 동기한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어캣이라고 이제 피해자를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욕설 비슷하게 표현을 하면서 재판 때마다 참석을 해가지고 이 피해자가 질질 짜고 언론을 통해서 이 자신을 강간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얼굴을 볼 때마다 때리고 때려 죽이고 싶다. 항소심 재판에 가서 올려치기 받으면 피해자 뛰쳐가서 죽여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동기 B한테는 이 피해자가 공론화시켰기 때문에 사건이 커졌다. 공론화 안 됐으면 3년만 받으면 되는데 얘 때문에 12년에 받았다 얘기를 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충격적입니다. 차라리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녀석이 얼마나 찌질한 놈이냐, 죄송합니다. 찌질한 인간이냐면 이런 말도 했을 때요. 아, 저 6대밖에 안 찼는데 팔 한 대당 2년씩 12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던 구치소 동기가 야, 그거는 아니, 너 심하게 때렸잖아. 오히려 구치소 동기가 나무라들합니다. 예? 그랬더니 아, 형님도 걔랑 똑같아요 하면서 그 구치소 동기를 타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저희가 진짜 최대한 순화해서 걸러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별의별 얘기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이자가 반성문은 또 줄기차게 재판부에 냈지 않습니까? 네, 16번 쓴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한 내용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초에 쓴 겁니다. 수감된 이후에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통렬히 반성하고 또 후회하고 있다.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제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제 자신을 동여매어 어리석은 행동을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적었고요. 말미에는 피해자분께 오늘도 죄송하고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지금 그 피해자 작가님이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자,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가해자의 두 얼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검찰 조사 당시 이현우의 모습을 저희가 처음 공개합니다.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진 끌고 가다가 티셔츠가 위로 올라갈 수 있었겠네라고 형사가 얘기했는데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형사가 누구냐고요? 네. 아 진짜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잘못된 수사 방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로 본인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강간을 한 게 아니라 성폭행을 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 옷이 벗겨질 수 있다라고 형사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저는 성폭행 안 했어요라고 얘기한 그 정황을 형사의 입을 빌어서 지금 수사관 앞에서 검찰 수사관 앞에서 하는 겁니다. 저 거짓말이에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담당 그 형사의 얘기까지도 이제 뭔가 짜집기를 해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거짓으로 밝혀졌죠. 실제 이제 그 검찰 조사관이 확실하게 지금 현재 그 다 잡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형적인 어떤 표리부동이죠. 예컨대 자기 옛날 그 범행을 저질렀을 때 여자친구가 면회를 오지 않는다라고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분석을 하면서 그걸 한번 봤는데, 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보낸 그 편지는 80에서 90%가 쌍욕과 비속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읽을 수가 없을 정도죠. 그런데 이제 지금 조사관 앞에서는 설설 기잖아요. 통상 저런 종류의 인간들은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엄청나게 가혹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밑그림으로 깔아주실 수 있나요? 예. 저 영상이 나갔을 때 박 변호사님이 뭐 이러셨어요. 검사입니다, 검사. 검사. 검사고요. 검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마 검사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거나 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검사가 상당히 사실은 검사 조사하면서 저렇게 혼내고 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뭐 죄를 졌는 걸 맞고 되게 화가 나서 검사가 저렇게 하는 여검사가 지금 화가 나서 저런 모습 보자 놀라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자, 이현우 보복 발언에 대해서 지금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매를 벌고 있어요. 매를 벌고 있고요. 아까 저희 소개해드렸던 그 유튜버를 통해서 했던 발언이라든가 그리고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도 구치소 안에서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가법상의 보복 협박 그리고 모욕죄 적용받고 여자친구에게도 욕설만 그렇게 쓴 게 아니라 그 편지 자체가 아니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그런 사건으로 들어가 있는 주제에 면회 안 한다고 보복하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다 그거 추가 기소했어요. 지금 받은 법정형보다 몇 년 더 늘어날 겁니다. 예. 자, 피해자 작가 기적이 일어났다. 거기서 이제 자신의 그 작가 예명을 땄어요. 기적이 작가님 피해자. 이현우의 형이 확정이 됐지만 아직도 힘들죠. 당연히. 피해자분 얘기 들어보시죠. 아예 해리성 기억 상실 장애가 왔기 때문에 어떤 진술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높으신 분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잘 알아서 해결이 되겠지. 그리고 검출이 안 됐다고 하니까 나 성범죄 안 당한 거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1심 기록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죠. 재판 첫 공판 날에 제가 7분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고 성범죄가 의심되는 것도 그날 알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이거는 아직도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가 시작된 거죠. 자, 교수님, 저 피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요. 그 한 의원실의 주선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앞으로 걱정한 일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그 이현우가 수감된 뒤 상황 계속 특별히 챙기고 있고 허투루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 뭐 얘기를 했다는데 뭐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뭐 형이 지금 아까 얘기 나왔지만 추가적인 형량이 좀 더 이렇게 더해져서 더 정의가 실현되기를 갖다 바라는 그런 마음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일단 20년이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나이를 따져보면 한 50대 초반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두순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보복 범죄를 하지 않도록 어떤 시스템으로 좀 이렇게 구축이 돼서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고 제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보복 범죄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